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골 오지까지 깔려 있어서요, 모든 국민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나라. 반면에 바로 옆마을도 도로가 없어서 다니기 힘들었던 나라. 또 여성의 인권 신장이 여성부까지 있어서요, 굉장히 신장됐던 나라. 반면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 노비로 살고 있었던 나라. 또 전세계 10대 강국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또 부유하게 살던 나라. 반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공국으로 살던 나라.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자이고요. 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었던 곳 바로 후자가 조선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폴TV 운영자인 윤현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두 개를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갖고 헷갈리네 나도.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랬어요. 예. 조선 한반도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곧 그냥 그 노예제 국가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예. 일부에서는 노예제 국가도 예. 또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정말 자국민을 이렇게 노예로 삼아서 양반과 노예제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오랜 기간 이렇게 살아왔던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하고 로마 시대 노예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예. 간단히 적어왔는데 이제 인신구속이나 사유재산권이나 결혼할 수 있냐 없냐, 직업에서 비교하면 고대 로마 시대 노예하고 조선 노비는 거의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고대 로마 노예는 해방이 되죠. 어차피 늙으면. 아니 50대 늙은 사람 뭐한테 써먹을 수 없으니까 다 해방시켜주면 그 자손은 이제 해방 노예로 들어가요. 다. 그래서 나중에 재산이 있으면 시민권이 돼요. 시민권자가 되는데, 조선 노비는 그냥 계속 노비예요. 한 번 노비 자손은 계속 노비가 됩니다. 그래갖고 나 처음에 그 어떤 법이 있었냐면 그 일천즉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조선시대 때 노비가 늘리려고 사대부들이 엄마 아빠 한쪽만 노비면 무조건 노비, 자식도.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후반 가면 종모법으로 바뀌어서 엄마를 따라간다 무조건. 그러니까 엄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 후반기에 예. 또 바뀌는군요. 그러니까 아빠가 노비, 엄마가 양인이면 양인. 근데 엄마가 노비면 노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 경국대전 보면 남자 그 집안에 그 노비끼리 원래 결혼을 못 하는데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노비하고 양인을 결혼시켜요, 자꾸. 그 썼던 방법. 그래서 거기서 얻은 자식을 노비로 만들어서 나눠 먹어요, 형제끼리.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거의 개나 돼지? 그렇게 본 겁니다. 가축 취급을 했군요. 예, 소나 돼지처럼. 그런데 로마 시대나 예. 또 근대 들어와서 네. 미국도 그렇지만 노비로 또는 노예로 이 노동을 시켰던 사람들은 네. 대부분 뭐 아프리카에서 데려온다든가 전쟁에서 이겨갖고 포로를 데려와다 쓴다거나 이랬는데, 예. 조선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비 제도가 있었던 게 삼국시대에도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삼국시대 때는 포로가 많았죠. 그래서 거의 포로나 범죄자. 고려시대, 그래서 삼국시대가 3%쯤 되고 노비가 고려시대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도 보면 이제 거의 범죄자나 포로, 아니면 고려가 통일할 때 저항했던 사람들,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 그리고 천민그룹 있었어요. 양수척이라고.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노비가 아니라고 쳤더라도 노비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려 중반기만 해도 노비가 많지 않았는데, 그 고려 후반기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노비가 늘어나요, 점점. 그 성리학이 노비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양반 사대부들이 늘리는 겁니다, 점점.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백성들을 예. 노비화시킨. 그렇죠. 이야, 이거 정말 잔인하네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노비는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니네요. 그렇죠. 다 팔려갑니다, 나중에. 거기서 세습되고. 일가가 안 돼요. 일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낳아도 다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없어요, 노비는.
야, 이건 뭐.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그 외거 노비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노비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솔거가 있고요. 솔거는 주인집에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얼마 안 돼요. 그 양반집이 하나 있으면 10명 정도 이하로 있어요. 뭐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물 떠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외거 노비가 거의 태반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양반 주인 땅을 이렇게 경작을 해서 공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 세금도 내고 공물도 바쳤고 그 사람들은 이제 약간 구분이 안 되죠, 양이는. 아, 예, 그러니까, 군대도 가고. 그러니까 뭐 일반 백성들은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데 예. 이 노비들은 주인한테 세금을 내는 거니까. 주인한테도 내고 국가한테 냅니다. 국가에도. 예, 그러니까 더블로 부담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야, 예,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러네. 예. 이 사람들의 삶은 정말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경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이 제한이 되잖아요. 예. 많지가 않잖아요. 그 자체가. 그 상태에서 흉년이면 그냥 먹고 사는데 흉년이 오면 적자가 나고 그럼 그 적자가 쌓이면 그 빚을 갚으려고 땅을 바치고 노비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노비가 됩니다. 그래서 외거 노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을 거의 얼굴을 못 봐요. 평생.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소장료 거들어오는 그 순호가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거들어오면 그때나 이제 순호 얼굴이나 한 번 1년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뭐 명절 때 양반집 가서 절하고 뭐 이제 공물 바치고 그런 건 했습니다. 아, 또 그리고 예. 관에 또 세금 내고. 예, 군대도 갔습니다. 군대까지. 예. 그러니까 야. 따따블이죠, 부담이. 따따블.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 모든 책임은 다지고 누려야 될 권리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그렇죠. 또 세종 때 법이 바뀌어서 예. 노비들은 양반에게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잘못되면 죽여도 네. 뭐 어떤 양반이 죄를 짓거나 또 처벌을 받는 네.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태종 때만 해도 조선시대 그 고려 후반기 가면 20%까지는 올라가거든요. 그 네. 노비 비율이. 그런데 조선이 건국하면서 이제 16세기가 되면 20에 30까지 올라가고 자꾸 노비가 늘어나는데 그 태종 때만 해도 이게 억눌러요. 노비 증가를. 그러니까 노비를 가능한 증가시키지 말라. 그리고 노비를 사사롭게 벌하지 마라. 같은 왕의 백성이니까. 근데 세종 때 가면 뭐가 바뀌냐면 수령고소 금지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유 여타 막론하고 백성이든 노비든 그 주인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고발해서 이겨도 처벌받아요. 이야. 처벌받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신문고 두드리든 뭐라든 소송을 걸어서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노비가 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거를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양반을 해코지한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처벌입니다. 그랬든 안 그랬든 도망을 가도 처벌이고. 인권이란 건 아예 없군요. 그때는 사람이 아니죠, 사실 그게.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그 재산을 물려줄 때 예. 자기 재산 있는 거를 쭉 이제 적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노비를 적는데 적죠. 어떤 경우에는 노비가 예를 들어서 가축보다 못하게 적었다. 가치를. 예, 삼순입니다. 나오는 게. 아,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처음에 땅이 나오고 응. 땅이 제일 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 소. 주로 소입니다, 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노비입니다. 쭉 나온 겁니다. 노비, 막동이, 뭐 개동이, 쇠시 이렇게 쭉 이름 나옵니다. 그때 남자 노비는 수개라고 적은 게 맞습니다. 수개, 숫개란 뜻입니다. 개. 뭐 학자분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 제 생각엔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풍년이라 네. 곡식도 많고 지어야 될 어떤 경작지가 많으면 노비의 가치가 좀 상승하고 흉년이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노비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선 재산 목록을 적을 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네. 상황을 보면 가축 취급도 못하게 받았다. 아니 실제 그 소 한 마리에 남자 노비가 5명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5명. 여자 노비는 4명. 경국대전에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세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국가 공인 가격에 나와요. 국가 공인 가격. 예. 시세하고는 좀 달랐지만. 야 진짜 이런 나라에서 예. 그 국민들이 탄압받은 건 뭐 분명할 것 같고 노동 생산성 이것도 예. 상당히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가끔 양반들 기록을 보면 예. 그 노비를 다스리는 법을 이제
전에 내려온 게 있거든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인 일반적으로 양반 사대부고 관직을 어느 정도 하면 참판 판사하면 기본적으로 노비 1000명은 넘어요. 아. 네, 1000명이 넘고 거의 몇백이 넘습니다. 그러니 왜냐하면 그 갖고 있는 땅을 경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을 한번 보면 이거 솔고 노비는 10명 이상 두지 마라. 왜냐하면 반란 일으키면 진압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가장 위에서 통제했던 게 순호라고 있어요. 그 CEO. 거기는 그 사람이 이제 주인을 보필해서 주인의 소작지를 관리하고 밑에 노비들 관리하는 사람, 생살여탈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호가 노비지만 그 밑에 양인들도 소작하잖아요. 그것도 다 감독해요. 예, 그래갖고 지나가면 설설 기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노비는 노비죠. 정말 노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출세한 사람들이겠네요. 예, 상당히 최고위직이죠, 노비층에서. 그리고 노비가 그 주인 땅 경작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 네. 그 선상노비, 납공노비가 있습니다. 그 납공노비는 이제 정부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바친 사람, 뭐 무기라든가 무슨 뭐 제기 그런 걸 바친 사람이 있고 특수직 전문, 뭐 교사, 수공업자, 뭐 시체 검, 부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선상노비는 그 아시죠? 허준 드라마 보면 그 해민서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자 쓰고 네. 뭐 이렇게 줄 서시오 하는 사람, 그게 노비예요, 그 사람들. 이게 조선은 뭐 거의 노비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그 세무서나 구청 가면 이제 주로 일하는 게 799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네. 5799. 네. 근데 그게 다 조선시대 노비였어요. 아. 노비가 한 겁니다. 양인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무급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무급에. 거의 가깝게. 아, 예. 그렇지. 밥만 먹여주면 일해야 되는 거죠. 예, 거의 월급 없습니다. 1년에 쌀 한 서너 말? 그 정도? 그러니까 겸업을 하든가 아니면 그 파는 거죠. 부정부패. 아. 그래서 뭐 줄을 앞에 세워주고 돈 받고, 뭐 감옥에 있는 사람 잠깐 어디 빼서 보내주고 돈 받고, 그게 실상입니다. 그게. 이 조선시대에 이렇게 노비가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생산성은 분명히 떨어지는 거고. 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제 그 양반 주인이 저 보리밭을 갈아야 되니까 쌀을 종자를 줬는데 원래 이 정도 종자를 뿌리면 보리 5섬이 나와야 되는데 3섬밖에 안 나오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노비가 그걸 중간에 이제 삥땅을 해갖고 자기 밭에 뿌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들키면 어떻게 했냐면 그 목침을 갖고 때리기도 하고 그게 너무 쌓여서 이제 눈에 밖에 나면 뭐 형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얼굴에 낙인을 찍고 뭐 발목에 뭐 힘줄을 잘라버리고 손목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뭐 낙인을 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일 간단한 게 패는 거죠. 그냥 멍석말이 패고. 아, 멍석말이. 들키면 그 자꾸 요령피다 들키면. 우리 군대 있을 때 제대할 때 예. 장난삼아 하는 건데 그때는 장난이 아니었겠죠. 아, 그 막 해서 죽어갖고 그 시체를 실제 버리거든요, 길가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경찰이 보고 이제 조사해 보니까 저 집 노비다. 그래갖고 조사를 해요. 왜 당신 집 노비가 죽어 있냐 그러니까 저놈 요령 펴서 내가 때려 죽였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사회였군요. 그냥 개예요, 개. 아. 철저하게. 제가 오늘 이게 조선시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네. 아시아에서 바로 60년 만에 이런 강대국을 만들었고 이제 건국 71주년인데 예. 이제 선진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대성을 모르고 역사를 부정하고 또 더불어서는 건국 대통령을 그냥 폄훼하는데 예. 한 발자국 더 건너가서 조선을 바라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나라였다는 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고 대한민국 왜 위대한지 얘기하려다 보니까 조선의 노비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 조선의 노비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 또 학자분들 얘기는 아까 이제 50%, 40% 노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뭐 그분 얘기는 합당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노비가 있었지만 솔거노. 예, 상당수는 외거노비였기 예, 때문에 외거노비입니다. 태반은. 이것까지 노비로 포함시켜야 되겠느냐 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 일리가 있는데 예. 또 우리 윤현철 대표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양반한테 바쳐야 될 건 바쳐야 되고 또 게다가 인권까지 없다. 이거 노비지 뭐.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고려나 삼국시대 때도 무슨 인권 개념도 없었고 하호라고 했어요. 삼국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제 평민은 하호. 그러니까 이제 호족에 속한 농노예요. 쉽게 말하면. 고려시대 때도 똑같아요. 고려도 호족 국가니까. 근데 조선시대가 뭐 외거노비가 90몇 %인데 뭐 양인하고 구분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았으니까 노예제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선이 노예제 사회라는 건 뭐 2002년에 그 제임스 팔머 교수가 방문해서 강연했을 때도 다 드러난 겁니다. 전 세계 그 노예제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100% 다 조선 노예제 국가라고 다 찍습니다. 예, 이건 학문적으로 정의가 딱 나오니까 이건 자위에서 해결될 건 아니에요. 아주 좋게 봤을 때는 그냥 10%인데 예. 외국인들의 눈, 노예제도를 예. 상당히 유지해왔던 외국인의 눈에 봤을 때는 이건 뭐 노비지 뭐 이게 무슨 예, 빼박이죠. 예. 백성이냐 예.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외국의 시각인데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도 조선의 노예제도는 더 참혹했다. 그쵸. 뭐 그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고대 로마 노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더 나쁩니다. 신분이 세습이 되니까. 예, 고대 로마는 노예는 세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방되면 끝이에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도 노비는 있었거든요. 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범죄자를 위주로 한 겁니다. 주로. 그래서 네 죄를 졌으니 네가 네 죄를 갚아라 해서 노비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늙으면 끝납니다. 다. 그럼 그 자식도 다 노비 아닙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은 한술 더 떠서 돈만 바치면 면제해줍니다. 바로. 그 조선시대 때도 그런 적이 있죠. 임진왜란 끝나고 뭐 납속책 할 때 그때 돈 나면 면천시켜줬는데 뭐 전공 세우거나 그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노예제 맞고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자위에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노예제도를 오랜 시간 유지하다 보면 사회적 폐습, 악습이 나타날 텐데 어떤 부분들이 그런 게 아주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어떤 거죠? 이게 좀 약간 넓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 성리학이라는 게 대충 유교에서 그 세계에 대한 인식론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어떤 그 위계 질서 있죠. 강력한. 그래서 하늘의 도를 제대로 배워서 깨친 자만이 그 사대부가 있고 그 밑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착하고 돈이 많아도 그 사대부가 말하는 그 도를 공부 안 한 사람, 유학경장 공부 안 하면 그 사람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중에서도 더 하층이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 자체가 완전히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가. 성리학이 있는 한. 근데 성리학이 있으니까 노비 제도가 확산된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성리학 가부장 국가에서 가장 큰 죄는 강상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해치고 신하가 임금을 반역하고 노비가 주인을 욕하거나 해치면 강상죄입니다. 그럼 100% 사형입니다. 사형인데 차명 아니면 육시입니다. 육시 아시죠? 능지처참. 소로에 달고 사지를 끄는 다 거. 잘라버린 거. 예, 사지를 소로 이렇게 끄는 거. 이야. 그렇게 죽였어요. 옛날에. 아, 엄청 좀 너무 잔인한 내용.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뭐 그런 사회에서는 뭐 사실 뭐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더딜 테고 생산성도 없죠. 물론 그냥 없죠. 없는 것이고 인권이 없다 보니까 뭐 사회 곳곳에서 살인이 만연하고 그랬겠네요, 정말. 그래서 이제 19세기 때 보면 이제 그 동학란 있잖아요. 예. 동학란. 그 보면 이제 최시영 저도 어디서 본 건데 최시영이 동학 교주였는데 그 여자 제자 있잖아요. 그를 데리고 도망을 쳤는데 나루터의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사공이 그 배가 작아서 2명 한 번에 못 가니까 한 명씩 건네주겠다고 최시영을 건네고 돈을 받고 그 여자 제자를 태워주는데 강간했어요. 그냥 배 위에서. 그래서 저항하니까 여자를 죽였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런 게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사람 먹는 사회였습니다. 조선시대 약간 말로 가면.
그래서 그 강간이나 뭐 도둑질이나 거짓말에 죄책감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그 하멜 표류기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땐 시대가 배경이 효종 때인데 그 조선인에 대해서 쓴 거를 보면 좋은 말이 없어요. 한 개도. 뭐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다, 수다스럽다, 경박하다, 뭐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길 잘한다,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외국인이다 보니까 예, 좋은 점도 보였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자신의 나라보다 미개하니까 그냥 더 악랄하게 쓴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거의 갇혀 지냈기 때문에 하멜 같은 사람. 어. 근데 이제 그거는 19세기 때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 쓴 기록도 보면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더럽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뭐 아무데나 버리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천연두 걸려 죽은 시체는 나무에 매달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 충격적으로 본 게 관아에서 재판하는 거 볼 때 대충 재판해서 유죄 무죄 때리면 뇌물 받고 유죄 무죄 하면 처벌을 하는데 거의 뭐 그냥 태장을 치면 그냥 뭐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굉장히 잔혹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라고 할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않죠. 동물로 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노비제도가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성리학을 아니까 사람이고 예, 그렇죠. 그 너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니까 다 동물이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죠. 내 소유물이다 이거죠. 야. 그래서 나한테 개기면 그거는 천도를 거역하는 것이므로 그건 죽여도 됩니다. 이야, 예. 이거 뭐 함부로 다니기도 위험한 사회였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 복제판이 있습니다. 예. 북한. 조선시대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조선시대. 아, 전 국민이 노예죠. 예. 조선시대는 조선시대하고 좀 낫죠. 강제수용소는 없으니까. 근데 상당히 성격은 비슷합니다. 착취하는 사회 구조, 그 자유가 절대 용납되지 않고, 그죠? 그 질서에 도전하면 없애버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북한을 가보시면 조선하고 똑같을 겁니다. 아, 저도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니까 조선시대 말에 와서 이 선교사들이 이 가정마다 이렇게 보면서 사는 예.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네. 집에 가면 형편없다. 가구도 없고 네. 뭐 집기들이 별로 없고 여름에 더우면 집 안에서 안 자고 밖에 나와서 자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라는 거를 이제 보니까 네. 뭐 주인이 뜯어가고 네. 또 관에서 뜯어가고 하니까 뭐 굳이 뭐 갖고 살 필요가 없다. 없는 게 오히려 속편하다.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야, 진짜 말씀 그렇죠.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우리의 건국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도 마치 조선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양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광화문 나가도 그렇잖아요. 거기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야 될 텐데, 그냥 드라마 보면 뭐 조선시대에 뭐 엄청 그 뭔가 문명국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주 팩트 있게 조선시대 드라마를 만들면 예. 이건 뭐 엄청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진 자료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들 기록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보면 그 선교사들이 딱 조선 한양에 들어왔을 때 세상에 이런 도시가 어딨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흙길에 양옆에 똥물이 흘러가고 사방 길바닥에 다 똥입니다. 그걸 개들이 뜯어 먹는데 그 도시에 올라가서 보면 다 1층짜리 초가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왕도라는 데가 사원도 없고 호텔도 없고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집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겁니다. 따닥따닥. 초가집. 예, 있는데 그 초가집에 이렇게 보면 완전히 그냥 그 아프리카 토인 수준이죠, 거의. 그때. 저도 뭐 본 것 같아요. 조선 예, 토인 수준. 백성들은 거의 뭐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았다. 아, 그 맞습니다. 네, 다 자기가 자급자족이니까. 그것도 한양에서.
뭐 전국이 다 그랬죠. 그거. 엄청나네요. 야,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요. 이 노예제도가 끝난 게 예.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끝난 거는 갑오경쟁입니다. 예. 1895년 그 김홍집 친일내각 때. 예. 근데 그게 제도가 없어진다고 노비가 갑자기 싹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비가 그때 해방이 되니까 머슴이 됩니다. 머슴은 월급쟁이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맞아 죽진 않고 뭐 이제 월급 받는데 저기서 월급 더 준 다음에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예, 세경입니다. 옛날도 세경은 있었어요, 노비도. 근데 그렇게 해서 머슴은 계속 있었는데 그걸 없앤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왜냐하면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해줬잖아요. 그 소작농에 있는 땅을 자기 땅으로 주었잖아요. 3년 소작료만 되면.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정말 노비제를 싹 없앤 겁니다. 진짜 없앤 사람은 이 박사입니다, 사실. 아, 대한민국 예. 건국을 하고 예. 토지개혁을 통해서 예. 정말 경작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땅을 줬다. 예. 그걸 통해서 노비제도를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일소해 버렸죠, 한 번에. 이야, 대단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나마 건국의 있던 아버지네요. 흔적도 없어진 게 1950년 6.25 전쟁 나면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때도 네. 머슴이 좀 있었는데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끌려서 군대 갔다 오니까 없죠, 당연히. 그래서 6.25 전쟁 하면서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머슴 같은 거는.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식모 같은 건 있는데 그건 좀 다르죠. 그렇죠. 그건 좀 다르고. 자, 그러면은 이 노비제도가 예. 이제 대한민국 건국을 통해서 이승만 박사의 토지개혁을 통해서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저기 출신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향이요? 아니. 아버님께서 우리는 몇 대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무슨 몇 대손 하는데 사실 일반 사람은 거의 상민이나 노비 출신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조선 초기 때 인구가 양반하고 중인 합쳐봤자 10%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예. 무슨 파에 몇 대손 이러는데 다 그러잖아요. 다니면은. 다 파 없는 사람이 없죠. 예. 예. 그런 족보는 어디서 다 우리가 얻었을까요?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예. 노비들은 주인 거 따라가고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샀어요. 그래야 면세가 되거든요. 양반 세금 안 내니까. 예, 그래서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다 토지도 주고 또 농지개혁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는 이런 족보를 가져야 되겠네.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아니 훨씬 전부터 샀어요. 산 거는. 아. 17세기 때부터. 조선 후반기 오면 이제 노비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18세기 때 56% 넘었다가 19세기 되면 3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양반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18세기, 19세기 때 이미 천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금씩. 예, 돈 조금씩 주고 돈 주고 샀습니다. 워낙 부패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그나마 남은 노비들은 일본이 식민 지배하면서 성을 줬죠. 강제로. 강제로. 예. 왜냐면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개똥이 소똥이 막 이랬잖아, 이름도. 그럼 안 되니까 너 성을 적어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 박석김이 많은 게 성씨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 왕이 이씨니까 저 이씨 하겠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야. 제일 흔한 게 전주 씨 아니에요. 김혜김 씨. 이 방송 또 들으시는 예. 분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난 아닌데 말이야.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 할 수 있지만 역사가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팩트가 그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노비에 아닐 겁니다. 왜냐면 신 씨는 예. 그 흔한 성이 아니니까 아마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윤 씨는요? 확률 높죠. 왜 높아요, 거기? 윤 씨도 많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새로운 성을 왜 안 쓰냐면 노비인 게 뽀록이 나잖아요. 이상한 성을 쓰면. 그러니까 기존의 박석김에 묻어가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김혜김 씨였습니다. 그리고 광산김 씨, 그리고 반남박 씨 이런 성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따라간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티가 안 나니까. 들은 분들 기분 나쁜 분도 있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 그렇잖아요. 또 그게 창피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당연한 거죠. 그쵸? 예. 아니 뭐 우리 조상이 뭐 예를 들어서 말한 대로 개똥이 소똥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여성의 인권 신장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근데 제가 조선이 노비사회였다 예. 라는 것에 또 하나 방점을 찍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여성의 인권이에요. 아 여성은 글도 안 가르치고 예. 교육도 안 시키고 예. 그저 그냥 아이를 낳는 것에만 집중하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네. 또 이렇게 막 쓰고 다녔잖아요. 지금 뭐죠? 저쪽 지금 가채요? 이렇게 여기 치마 같은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가채? 네. 아 장옷? 예, 장옷.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저기 저 중동에 있는 예 비슷하죠. 그쵸?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조선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성 빼고 네. 노비 빼고 네. 그 다음에 평민 빼고 빼고. 양반뿐이 없었다. 그렇죠. 야 이런 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여성의 인권 또 동성애자까지 요즘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인권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선진국인데 이런 대한민국을 말이야 맨날 흠집 잡고 욕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말이죠. 이 위대한 노비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자유를 진정으로 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에 딱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 앞에 세우고 뒤에는 박정희 대통령 세우고. 그렇죠. 그럼 딱 맞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네.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이 두 대통령의 동상이야말로 광화문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뭐 사실 세종대왕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예제도를 강화시키고 노예의 인권을 없앤 사람 그렇죠. 이 세종대왕의 동상 이 세종의 동상이 지금 광화문에 떡하니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상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예. 물론 뭐 한글을 창제하고 또 성군으로서 양반들의 이 백성이나 노비들은 성군으로 안 봤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조선시대 초반기에는 뭐 도학 정치, 성리학 정치가 잘 돌아가서 뭐 깨끗한 윗물이 깨끗해서 좋았다고 하는데 태종실록 보면 그때도 아사자가 나와요. 보릿고개 때. 세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다 못 살고 못 먹고 힘든 사회였습니다. 그나마 고려보다 조선이 좀 더 낫어요. 근데 고려하고 조선이 뭐가 달랐냐면 조선은 백성을 사대부가 사회화시켜서 그걸 노비로 가졌던 나라입니다. 이게 유례가 없는 겁니다. 사상. 그러니까 백제, 신라 이런 거 없습니다. 걔들은.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늘어났지만 나아질 게 없죠. 그러면 삶의 조건이나 이런 게. 어차피 노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야,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저를 포함한 네. 정말 어렵게 사신 분들이 노비로서 굉장히 많다는 거 네.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프로를 봤어요. 네. 그 연애오락 프로인데 네. 그 조선의 노비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자. 기억이 납니다. 예. 야, 뭐 하루를 못 견디더만. 레츠고 시간 타운데 아니에요? 예. 야, 하루를 못 견뎌요. 그거는 이제 솔거노비라 양반이고 네. 그거 보면서 좀 놀랬어요. 너무 리얼해서. 놀랬어요. 너무 리얼해서 놀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야, 겨울에 집신 갖고 견딜라면 이거 뭐 장난 아니었겠어요. 아 옛날에도 다 그랬죠. 뭐 고려도 마찬가지고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옛날엔 더 추웠잖아요. 한강물이 꽁꽁 얼어갖고 예. 그걸 이제 쓸어갖고 동빙고 소빙고에 넣었으니까 그렇죠. 야, 그 추위를 집신으로 견뎌야 됐던 그 고단한 노비와 백성의 삶.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물론 경제가 좀 어려워서 어려운 가정들도 있고요. 힘든 가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뿐이 없는 그런 애착이 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요. 광복 71주년 얘기하고 있지만 건국 71주년에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행복 이것을 꾸준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광화문 그 앞에 서는 날
그것이 바로 완성된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신의 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